와, 오늘은 정말 선선해요. 선선하다 못해서 오늘 아침 추워요. 어느 정도 기온이냐면요, 18.2도입니다. 습도는 78%고요. 제가 뭐 기상청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어제 잠깐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살짝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날씨가 선선해져서, 선선한 게 아니라 아침에 춥다니까요. 제라늄 종류의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 조절 능력이 없어요. 물이 들어오면 계속 먹습니다. 우리 보통 붕어들 그러잖아요. 밥 많이 주면 배 터져서 죽는다고. 딱 그런 아이들이 제라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좀 적게 주는 듯 해야지만 건강하게 잘 살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줘요? 이 질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화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요, 뭐 2, 3일에 한 번이요, 여기 맞추다가 아이들을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면 이 아이들이 힘들어요. 제가 일부러 물을 주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를 맞춰 놓은 아이들이에요. 적당한 흙의 마름 정도가 될 텐데 물을 주는 시기를 흙을 보면서 줘야 되고요, 계절별로 따로 줘야 되고요. 지난 여름에 제가 장마철 물 주는 거는 보여드렸고요.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가을이 돼서 선선해진 날씨 아래에서 한참 성장기를 갖게 될 제라늄들이 먹는 물을 조절해주는 법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흙의 상태를 먼저 볼게요. 보슬보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손가락이 약간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더 많이 파면은 이 안은 조금 더 축축한 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한 3분의 1쯤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무거운, 텅텅 비었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화분 색깔도 이 독일 토분의 특징은 항상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막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 같은 경우, 화분 같은 경우는 보여요. 지금 밑에가 말랐죠? 이거는 여름용이에요. 이제부터는 가을 물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밑에 쪽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도 물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장마철 대비해. 그리고 조금 더 큰 이 화분을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화분이 밑에는 말라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축축하게 젖어 있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틀 전에 물을 줬는데 아까 얘보다는 조금 더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물주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가을철 물주기로 들어갈게요. 종이컵에 하나를 줄게요. 이 아이는 물이 바짝 말라있는 아이입니다. 딱 150 정도의 물의 양이에요. 자, 밑에 물이 떨어지는지 볼게요. 종이컵 한 컵 정도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흘러나왔는지 보면은 정말 너무 조금이라서 아주 조금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에 따라서 더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종이컵 한 컵입니다. 다시 한번 줘볼게요. 바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제가 쓰는 흙은 그냥 배양토예요. 제가 생생이라고 하는 일반 배양토를 쓰고 있는데 물 빠짐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시겠죠? 먹은 것만큼 뱉어낼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더 이상 안 떨어지죠? 여기다가 바로 100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물의 양이에요. 더 먹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200 정도 양이 얘가 가질 수 있는 물의 총량이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의 특성상 봤을 때 다 먹이는 것보다 종이컵 한 컵, 요게 적당한 양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아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느낌으로는 텅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만 살짝 젖었고요. 먼저 종이컵 한 컵을 줄게요. 흙은 현재 다 같은 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흙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아래입니다. 물은 안 내려오죠. 그러면 자, 다시 한 컵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저 뒤쪽에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00이 좀 못 미치는 양이었었는데 얘는 한 50 정도의 물의 양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를 얘가 더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을 한 번 더 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컵을 더 넣도록 바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물을 머금고 있지는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을 많이 주고 물바지에 있는 물을 버려주시면 아이들이 힘든 상황까지는 안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그냥 놔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것보다 큰 아이, 덩치도 크고 한 상태에서 얼마큼을 먹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한 컵입니다. 자, 2컵 들어갑니다. 2컵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이제 3컵. 이제 물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3컵 들어가서 남은 양은 너무 조금이라 측정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럼 4컵 넣어볼게요. 들어가자마자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많이 들어갔을 경우는 흙 자체가 먹음지 못하고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흙 같은 경우는 이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물의 양만 제라늄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75ml 남아있었던 물이고요. 거기에다 나머지 남은 걸 붓도록 하겠습니다. 딱 150 남았어요. 150이라고 한다면 한 컵 분량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 5컵을 넣었을 때 요 사이즈가 먹을 수 있는 양은 4컵 분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정도씩 다 말린 다음에 해보시면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항상 꽉 채워서 줘야 될까?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제라늄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는 겉흙이 마르면 주시는 겁니다. 여름에는 반절 정도가 말라도 안 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굶기는 거지만 가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꽃도 피우고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겉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유념해서 물을 주시면 물 주는 데는 크게 실패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아까 흙 빠지는 거 보셨죠? 저는 배양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어떤 흙을 쓰시든지 그 물 빠짐을 한 번 정도 지켜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흙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 아까 그렇게 물이 많이 빠지는데 그 상태에서 물바지에 물이 고이면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하루 정도 놔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좋지 않아요. 흙이 물을 더 먹게 돼 버려요. 고여있는 물까지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버려주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화분 색깔이 변한 거 보이시죠?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가 다 이런 색깔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변해서 이렇게.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이런 막분을 사서 쓰시면 훨씬 편해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요. 화분에 지금 흙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예요. 이 물을 다 먹으려고 생각하면 이 덩치들 대비해서 또 달라져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한 일주일 정도는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정도, 얘는 지금 상태에서 한 3일 정도면 다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를 만약에 잘라준다면 먹는 물의 양이 완전 달라지겠죠. 아이랑 오래 있다 보면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하나 두 개씩 보여요. 그런데 물 주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런 사이즈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겉흙이 마르는지를 보세요. 요 손톱을 넣어서 한 1cm 정도까지가 말랐으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지치기로 찾아올 것 같아요. 오늘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가지를 쳐줘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